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안성과 용인시는 평택의 송탄 유천 취수장으로 인해 40년 동안 개발을 못한 채 재산권이 묶여 있는데요. 지난달 말 경기도 상수원 관리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해당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부족한 평택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천과 송탄에 취수장을 설치한 건 40년 전. 이로 인해 상류 지역인 안성과 용인시는 긴 세월 개발을 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상하류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 공무원과 정책협력관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추진단이 나섰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수원 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도의원, 주민 등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여기서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례안은 모두가 합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됐습니다. 유원영 안성시의원은 모두가 합의해 결정해서 평택시가 반대하면 결국 합의를 못하는 것 아니냐며 개정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평택시에서 반대하면 영원히 폐사하지 못하는 조례안이 용인시 지역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입법 예고되었고 해당 조례안은 당연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의 몇몇 농민들도 시의원과 뜻을 같이 하며 경기도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가 여기 미양 사람이니까 직접 저기 하천 옆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평택이 저기 양보를 해야지.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경기도 의회의 정례회가 시작되지만 관련 조례는 의결되지 않은 채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만 됐고 올리려면 이번에 올리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뭐 그냥 계속 중으로 이렇게 보류시킨 것 같아요. 일단 접수만 돼가지고 계속 논의되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조례는 중첩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도내 상수원 관리지역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상하류 지역의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안성과 용인, 평택시는 아직까지 이 조례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올해 초 과천시 의회는 한 의원의 해외 연수가 문제가 돼 전국적으로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 자리가 마련됐는데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진 의원의 공개 사과가 예정돼 있던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동료 의원들과 과천시 공무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지만 박 의원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를 통해 공개 사과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박, 상, 진, 김, 현서 두 의원께서는 현재 이 자리에 불참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나 현지에 있는 가족들과 지내다 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시민은 혈세로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지역에선 사퇴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천시의회는 지난 2월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과천시의회 윤미연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하고 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에 따라서 공개 사과를 현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두 의원께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불참하셨습니다. 사과를 거부했던 박상진 의원은 30분 후에 열린 특별위원회엔 참석했습니다. 공개 사과 자리가 마련됐다는 걸 당일에서야 들었다며 따로 날을 잡아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언제 올라갔는지 저한테 언제 통보가 됐는지 단 한 번도 통보가 된 적이 없어요. 한편 박 의원과 해외 연수에 동행해 함께 공개 사과하기로 예정돼 있던 김현석 의원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사과에 징계가 내려진 건 벌써 4개월 전. 피하기에 급급한 해당 의원들의 모습은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주들이 종이로 만든 경기 평택사랑 상품권을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평택시가 모바일과 직불카드형 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판매되고 있는 경기 평택사랑 상품권. 평택시가 자체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지금까지 62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24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맹점주들과 사설 상품권 판매소가 환전 차익을 노리고 상품권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가맹점은 가족을 동원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사설 상품권 판매소에 넘겨 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가맹점은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농협에 환전해 할인된 금액을 수익으로 남겼습니다. 사설 상품권 판매소는 구입한 상품권을 가맹점주에게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등 편법 사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고 개인은 물론 가맹점이 직접 나서 상품권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윤아 시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전식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화폐의 경우는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상품권 환전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매출 증빙 자료를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출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철저히 상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평택시는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나 청년수당 등은 현재 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평택시가 자체 발행한 상품권은 종이화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식 카드형 화폐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거쳐 문제점 등은 없는지 따져본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치료 상품권에서요, 이제 전자 상품권 도입을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모바일하고 이제 카드를 일반 발행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전문가들 토론회를 한 6월 20일 경에 이제 그 경기연구원 박사님하고 조태. 평택시는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상품권인 경기 평택사랑 상품권은 계속 사용하되 편법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 화폐 제도. 일부 소상공인과 사설 상품권 거래소의 편법 사용에 제도 도입의 의미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술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최대 5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을 평가해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매출이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구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벤처 창업의 중심인 판교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은 줄잡아 9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창업 첫 3년에 집중돼 있다 보니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4년 차부터는 생존 자체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개발비라든가 마케팅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거의 보증서가 안 나옵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보증서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술력은 있지만 기존 대출 보증이 있어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력만 인정받는다면 신용 등급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의 대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한테는 추가로 5억을 더 보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4차 산업기업과 뿌리 산업기업이 융합을 하면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장 자동화를 원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과 지역 내의 4차 산업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는 기술평가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대출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지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20대 국회 회기 안에 제정해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 기준과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습니다. 총회에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자 군지련 회장을 비롯해 소음 피해 지역 지방의회 의원, 김진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안에는 소음 대책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비롯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수원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수원시가 동탄 주민을 대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의 찬성과 반대를 설문조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산수화협의회를 구성한 수원시가 앞으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뒤로는 군공항 이전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군공항 이전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하며 오는 28일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 의회가 세교지구 병원 논란과 관련해 허가를 내준 오산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특위는 해당 병원의 140개 병상 가운데 126개 병상이 정신과 보호병동임에도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인허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위는 사실상 준정신병원이 들어섬에도 시민과 한 차례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시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요. 지역의 관공서와 시민사회가 동참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과 경찰, 소방 등 관공서와 공기업, 병원,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 등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민간협의체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상호 이행을 위한 협약입니다. 평택시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적극 실천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10가지 원칙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동 권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의 인권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인권 기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해야 하며 아동 권리를 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약에 참여한 기관 단체는 아동 실태 조사 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서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평택시에서도 이번에 아동 친화도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권리, 참여,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환경이 정말 놀 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평택시는 10가지 기준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한 뒤 2021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기 좋은지, 머물기 좋은지, 여기서 얼마큼 같이 지내기 좋고 공존하기 좋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는 공간의 핵심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마 평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아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자체는 수원, 오산, 화성 등 5곳이며 평택과 용인, 이천 등 6곳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애국지사 중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은 경기 지역에 단 8분뿐입니다. 오늘은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이영수 지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김효승 기자가 독립운동사의 산증인 이영수 애국지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입구마다 태극기가 자리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산 증인, 수원 보훈복지타운 독립유공자의 집엔 이영수 애국지사가 살고 있습니다. 20살의 나이로 광복군 제3지대에 자원한 그는 군자금 전달과 유격전 등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선양, 만주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을 벌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며 자란 이영수 애국지사. 자연스레 자신도 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말합니다. 대부분 자기 아버지나 영향이 미쳐 빼들어가고 잡아다 일시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주로 북지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독립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일본군 들어오는 걸 싸우는 거예요. 굶주리며 숨어 살아야 하는 환경 속에서 광복 활동을 벌인 이영수 애국지사. 그에겐 1945년 8월 광복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해방 때 우리는 일주일 전에 만세했어. 뭐냐 같으면 미국이 벌써 원자탄을 가지고 일본의 동경에 갖다 던진다 이렇게 벌써 알았지. 미리 알았어. 그래서 전부 다 독립만세 부르고 그랬지 뭐. 이영수 지사에겐 든든한 지원군 아내가 있습니다. 19살 신의주에서 중국까지 시집을 오게 된 홍봉옥 여사입니다. 가보니까 우리 고모네하고 전부 독립운동하는 집안들이더라고. 그래 중국 사람이 겁이 나서 말도 모르지. 중국이니까 땅이 넓어서 전부 다 낯서니까 무섭지. 그렇게 시작된 신혼생활은 독립운동과 함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피고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던 그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겁이 납니다. 독립운동하는 어느 집에 무슨 서류를 갖다 주라든지 가서 무슨 말을 전하고 오라든지 어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모이니까 그리로 오라든지 뭘 전해야 되는데 어디 다녀도 밤에 몰래 다녀야 되니까 더 무섭고 그렇게 다녀 심부름을 다녀도. 이영수 지사와 홍봉옥 여사가 손을 꼭 붙잡고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향한 곳은 수원 종합운동장. 귀빈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수만 명의 관중이 있는 야구장으로 향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수원을 빛내고 학교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애국지사로서 시구에 나선 이영수 지사. 난생 처음 찾은 대규모 야구 경기의 시구까지. 부부에게는 새로운 추억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자랑스러움도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선수 생활할 때 던지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더 연습을 해서 잘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에서 보거나 이런 것보다 현실 보니까 너무 싱싱하고 좋으네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이영수 애국지사. 어렵게 되찾은 나라를 후세들이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길 소망합니다.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이 돼서 하나 돼야 되지. 좋은 나라, 좋은 훌륭한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일본보다도 그렇고 다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 좀 정신 더 잘 차렸으면.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경기 언론인 클럽 17주년 창립 기념식이 어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경기 언론인 클럽 회원사와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해 경과보고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강연, 언론인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 언론인상 시상식에는 티브로드 경기보도제작팀 심세호 PD 등 6명의 지방 언론사 기자와 PD 등이 언론인상을 수상했고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이현욱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 등 2명의 지역 인사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최근 정신건강 질환 환자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아파트 방화의 흉기난동, 살인까지 마다않는 이들의 공통질환은 바로 조현병.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 불리던 질환으로 뇌질환, 뇌장애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 결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조현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수는 10만 7,662명이며 일반인들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약 1% 정도인데요.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는 남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자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이 나타나기 전 의심할 수 있는 경보 증상도 있는데요. 막연한 불안감 혹은 불결한 위생 상태 유지, 심한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 등의 일탈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은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요? 조현병의 확실한 치료법 중 하나는 바로 약물 치료인데요. 그중 항정신병 약물은 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6에서 8주 유지할 경우 급성기 증상의 상당 부분이 호전된다는데요. 이후 1에서 2년 이상 꾸준히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이어간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뇌질환 조현병. 평소 두뇌 기능 향상을 위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등어, 참치, 연어와 같은 생선에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온 가족의 문제가 되는 조현병.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한 치료를 통해 조현병마저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